지금 곧바로 아이디어가 팍팍팍, 기초가 팍팍팍, 마케팅 책 알맹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책 알맹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꼭 참고하면 좋을 만한 마케팅 책들 제가 몇 개씩 가져왔습니다. 그 마케팅 책을 보다 보면 현직 마케터들은 아이디어가 팍팍팍 샘솟을 거고, 이제 마케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혹은 기초를 좀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비료,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예,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인플루언스 피플을 이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예, 너무 이펙트 있는 말이라서 적어놨어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마케터죠. 모호한 것들을 하는 게 마케터가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날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마케터입니다. 그런 기술이 나한테 몇 개나 있을까? 혹은 그런 경험치가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마케터는 언제나 경험치를 쌓고 그걸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제대로 만들어진 광고란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제품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광고며, 환불을 보증하는 광고, 가격을 제시하는 광고, 노골적이며 다급하게 주문을 설득하는 광고들도 이에 해당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서 물건을 더 많이 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대로 된 광고,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는 광고잖아요. 같은 상세 페이지, 같은 클릭형 광고라도 나한테 들어왔을 때 사야 되잖아. 그렇게 했을 때 살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상세 페이지나 광고는 여러분의 제품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광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페브리즈 같은 광고들이에요. 페브리즈 광고 떠올리면 돼요. 뭐 찍찍 뿌렸더니 문제 해결 뭐 이런 거죠. 환불을 보증한 거, 100% 환불, 30일 동안 무제한 사용, 뭐 가격을 제시해 주는 광고, 노골적이고 다급하게 주문을 설득하는 광고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만 살 수 있다. 이걸 제일 잘하는 홈쇼핑인데 라이브에서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서 물건을 더 많이 산다. 이게 사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건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 믿을 수 있고, 추천서가 있어도 믿을 수 있고, 길가 길어도 믿을 수 있고, 사이트가 있어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믿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45쪽. 뉴욕 피라모닉 1957년 뉴욕 피라모닉은 운영 자금 문제로 시달렸다. 연주자들은 객석의 절반만 채워진 상태로 공연을 해야 됐고, 연주자의 사기는 떨어졌다. 내가 제시한 간단한 해결책은 뉴욕타임스 지면에 사서, 뉴욕타임스 광고를 사서 다가올 공연 스케줄을 모두 쓰는 것이었다. 몇 년 후 피라모닉 관계자들은 이 일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뉴욕 피라모닉의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 이게 뭐냐? 요거는요, 저도 써먹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국어학과에 있었을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미리 공개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연들이 짜르르르 있을 거니까, 오세요. 라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피라모닉을 보러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는 수 있으면 고객들은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상세 페이지나 컨텐츠로 넘어갈까요?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장을 방문하고 싶은 우리 고객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장에 왔을 때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매장의 이벤트 리스트를 보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그래야 내가 불안한 것들은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무슨 공연이, 내가 생전 처음 들었는데 오늘 이 공연이 있은 줄 몰랐어. 불안해.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12월 달에는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연말에는 내 애인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예측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영화계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죠. 희대에 성공을 했던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광고를 거의 11개월 전부터 코엑스에서 했어요. 기둥에 막 붙어 있었거든요. 운영하기 11개월 전부터 계속 노출을 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248쪽. 노르웨이입니다. 10대 알코올들 중독증. 1974년 노르웨이 정부는 10대 알코올들 중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헤드라인은 나는 술을 마실 때마다 거의 매번 토합니다. 였습니다. 자, 나는 술을 마실 때마다 거의 매번, 전 이분이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술을 마시고 나서 알코올에 해당돼서 얼마나 죽을지도 몰라요. 알코올로 가정폭력이 생겼어요. 너의 미래가 불행해질 거야. 이거 진짜 하나도 효과가 없다. 특히 10대한테는. 왜 10대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먼 미래에 상상을 하지 않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출산율 같은 경우도 미래 우리나라 폭망 아무도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좋은 카피라이터들은 이건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실 때마다 왜 토한대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됐어요. 그 즉각적인 그 경험치가 확 오잖아. 나 토했는데 진짜 맨날 그 파전 만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의 손을 잡고 있고 애를 행복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32살인데 누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옆에 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되게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욕먹을 만한 광고지만 아이가 없어서 이혼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싸움이 2번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험치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게 나인 것처럼 보여주면 효과적이란 거죠. 251쪽이에요. 자, 모든 P&G 광고에는 증언의 순간이 있다. 화장시 샤르만 광고에는 한 여자가 그 제품의 부드러움을 증언하기 위해서 샤르만 꽉 눌러 본다. 어떤 주부는 의료용 세제 에라가 기른 얼굴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257쪽. 자, 이 P&G는 되게 강력한 회사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케팅 하신 분들은 P&G를 모르지 않아요. 브랜드만 만드는 회사죠. 전 세계 유통망과 공장이 다 따로 있고 외주가 있고 P&G는 브랜드만 만듭니다. 되게 유명해요. 막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제품들은 대부분 P&G 제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광고의 거의 대부분은 증언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피부의 부드러움 증언 샤르만 꾹 눌러보는 장면, 그러니까 실험하는 장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람 얼굴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광고는 하다러보 고쿠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뚝 했더니 이게 쭉 늘어나는 그런 광고 아시죠? 그런 광고처럼 증거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약속은 무엇일지 결정할 수 있다. 사무엘 존스는 큰 약속을 주는 것이 광고의 핵심이다. 양고장의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했다. 우리는 급탕탱크와 술통들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의 꿈을 넘어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팔고자 여기에 있다. 좋네요. 이거 좋네. 이게 뭐냐. 양조장이 망했나봐요. 혹은 양조장, 뭔지 아시죠? 술 만드는 곳에 공장을 팔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고 처리합니다. 뭐, 양조장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급탕탱크랑 술통들을 팔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의 꿈을 넘어서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여러분에게 팔고 있습니다. 우와. 음식점 넘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커피 전문점을 파는 게 아니에요. 커피 머신 얼마?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스타벅스를 넘어, 100조 원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장을 넘기고 있어요. 야망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예. 부자가 되는 식의 리치워치, 뭐 이런 거네요. 소비자에게 어떠한 편익도 약속하지 않는 광고는 매출에 어떠한 도움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에게 어떠한 편익도 약속하지 않는 광고는 매출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 제품을 함으로써 너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약속해줄게. 이거예요. 예,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내 제품을 홍보할 때 얘가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265쪽. 자, 왜 소비자 10개 중에 8개는 실패하고 마는가? 소비재, 상품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실패하고 마는가? 이 제품들이 지나치게 해롭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차이점이 있는 신제품을 소비자의 과거 경험과 연결시켜 그들에게 익숙한 느낌을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회용 기저귀나 라이트 맥주, 다이어트 콜라, 종이 타월 등 같이 말이다.
282쪽. 예,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상품이 너무 새로우면 실패를 해요. 온라인에선 더더욱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제품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옷에 뿌리는 그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을 때 대박을 친지 아세요? 섬유 향수라고 했을 때 대박을 쳤었어요. 왜? 향수 익숙하자. 섬유에 뿌리는 향수 이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 전에 의류 방향제 이러면 2,000원이야 3,000원 그런데 섬유 향수는 좀 더 비싸도 돼. 비싸 보이잖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기존에 썼던 것들에게 일회용 기저귀, 라이트 맥주, 다이어트 콜라, 종이 타월 같은 거, 물,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익숙한 개념에 덧붙이는 걸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마케터는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281쪽. 자,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여러분의 아니다. 예. 286쪽. 여러분 이제 유부남이시면은 여러분의 아내를 설득해 보세요. 예. 그래야 팝니다. 아내가 예를 들면 이제 장보러 같이 가시면 엄청 꼼꼼하잖아요. 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것만 사면 됐지, 이것만 사면. 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보죠. 그렇게 꼼꼼하게 본 게 여러분의 소비자입니다. 그 꼼꼼함을 세울 수 있어야 판다. 네, 그러니까 마케터는 돈 많이 받아야 돼요. 도대체 왜 광고를 하는가? 캘리포니아에 가는 기차 여행 중 한 친구가 리글리에서 왜 그의 껌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데도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지 물었다. 자, 그 리글리는 그에게 2열차의 속도가 얼마쯤 될 것 같은가요? 라고 되물었다. 그 친구가 시속 90마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대답하자 리글리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엔진을 멈추라고 할 텐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광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고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죠. 독점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엄청 여긴 누가 봐도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 박혔어. 뭐 침대는 에이스다 뭐 이런 거죠.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등 했다고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 왜? 열차 똑같다. 계속 달려야 되지 않겠냐? 더 가속해야 되지 않겠냐? 광고를 계속해라.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아시죠? 이제 물고기 한 번에 10,000개 알을 낳지만 집에서 기르는 암탉은 1개만 낳는다. 그러나 대구는 자기가 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꼭꼭 울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가 나물나라 하지만 암탉은 칭찬해준다. 이는 광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91쪽. 자, 누구나 상품을 만들고 누구나 물건을 팔고 있지만 대구는 10,000개씩 얘기하지 않지만 암탉은 1개 낳고 꼿꼿해 그래서 잘했네 이라고 하는 거죠.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상품 만드셨으면 알리지 못하면 쓰레기입니다. 자, 모든 제품에는 본래의 고유한 드라마가 있다. 우리는 최우선 과제는 그것을 찾아내어 이용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을 손을 뻗을지라도 단 하나의 별을 못 달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진 않을 것이다. 주제에 흠뻑 몰두하라. 미친듯이 일하고 여러분의 직감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하라. 335쪽. 자, 저도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모든 제품. 저는 마케터니까 어떤 제품을 딱 봤을 때 이 제품만 보고 이 제품이 그냥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고 아니면 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어떤 스토리가 있고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혹은 할머니가 썼는지 주변 사람들이 썼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봐요. 왜? 보통 거기에서 핵심 컨셉이 나옵니다. 쇼파1975 같은 경우 쇼파1975도 원래 힐링 베이스라고 있었지만 힐링 베이스 쇼파치로 이 업체들도 어떻게 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975년부터 쇼파를 만들었대. 그럼 쇼파 1975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유한 드라마를 찾아내면은 이거는 그 자체로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물론 이게 팔릴만한 조건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마케터는 발굴하는 사람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이죠.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쭉 뻗을지라도 단 한 개의 별을 못 달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을 욕하자.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예측하건대 이게 돈을 벌 것 같아. 시도해봐.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욕하지 않아. 왜?
마케터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마케터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고리타분하고 월급 낭비쟁이가 됩니다. 물론 검증된 것들을 하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검증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약간의 그 일종의 양극이에요. 예. 새로운 것도 시작해야지만 그건 예측 가능해야 되며 마케터는 그 예측 가능한 것 중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제에 흠뻑 몰두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여러분의 직감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하라. 예, 마케터가요 일을 정말 잘하잖아요. 재택근무 해도 됩니다. 왜? 새벽 2, 3시까지 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터는 왜? 세세해야 되고 치약도 커야 되고 남도 잘 분석해야 되고 언제나 반전을 일으키고 고객들을 혹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야 되니까 워커홀릭이 됩니다. 왜? 그게 재밌거든. 시간은 길게 써도 돼요. 한 개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한 달 써도 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몰두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하게 돼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중 시장 타깃을 하는 제품의 카피를 쓰면 안 된다고 믿었다. 예.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뭐냐? 저는 이제 경험치가 많은 마케터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한 10년 일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 교육이 아니라 어설픈 마케팅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그냥 좀 고풍스러운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땡말, 직접적, 한정적 이런 글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 좀 쌈마이 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쌈마이 그런 글을 쓰면 안 되고 근데 마케터들은요 글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 사람들이라 어린애들이 읽어도 될 만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10억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10억 년 동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피상적인 것일 뿐이죠. 요즘은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담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강박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떠한 본능이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지 바뀌는지 않는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비록 인간이 언어가 사람을 진정으로 자극하는 것을 자극하지 않는 척 위장하더라도 말입니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면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핵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만 내리지 않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문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마케팅을 잘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대부분 바뀌지 않았어요. 깔끔해지고 싶어하는 성질, 돈을 아끼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 이런 것들이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하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바뀌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 광고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저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게 대세지. 근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는 본능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이러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인문학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 그들이 읽었던 책들, 그들이 맨날 보고 있는 인문학 토양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우르 만지면서 그냥 막연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고민들로 고민했었습니다. 또 특히 어떤 학자들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훨씬 더 신뢰가 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인 광고인, 사람이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예술적 등이 있는 광고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광고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쵸? 마케터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예체능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광고는 물론 마케터 쪽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다거나 내가 좀 정석으로 공부 못했지만 뭔가 좀 남들하고 달라, 아름다운 걸 사랑해, 사진을 찍으면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찍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세요. 네. 자, 오길비는 항상 최고의 광고를 팔리는 광고 또는 제품을 파는 광고라고 정했다. 아름다운 광고, 창의적인 광고 필요 없고 팔려야 된다.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좋았습니다. 방송용이 아니라 물론 이 방송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 책을 궁금해 하시거나 읽어보실 분들에게 주석을 달았다 혹은 마케터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한 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읊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머니 컨텐츠는 마케터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를 드릴 겁니다. 머니 컨텐츠의 목표는 무엇이냐? 무슨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 다 공개하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그냥 물건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도 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잘 알면 당신 물건을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잘난 척하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마케팅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있는 척하고 어설픈 광고하고 그래서 낭비하고 부장님 취향 따지고 차장님 취향 따지고 고객은 외면당하고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팔라고 하고 내가 팔아서 삶을 이어가야 되고 이왕이면 더 비싸게 더 잘 팔게 하고 싶고 그냥 팔이 날리는 것보다 나한테 줄 서게 만들고 싶다면 팔리는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팔리는 기술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알고 있으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이게 속물이 아니라 더 잘 파는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이 좀 더 마케터들이나 쇼핑몰이라든가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조차도 그런 걸로 단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반합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꼭 속물로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카피들은 지금 자막들은 머니 컨텐츠 블로그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책을 보고 사시고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요약된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머니 컨텐츠 채널 구독과 알림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